접선은 결국에 직선인데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해. 하나는 기울기가 필요하죠. 하나는 지나는 점이 필요해. 이 두 개를 알면 우리는 한 직선을 구할 수가 있어. 그래서 어떤 fx가 이러한 곡선을 띄는 그래프에서 내가 어떤 A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방금 말했던 것처럼 지나는 점은 A, FA, 즉 A에서의 함수값이 필요한 거고요. 기울기는 우리 미분이 지금까지 한 게 그거죠.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F'A였으니까 우리 이제 이거 구할 줄 알잖아. 그래서 결국 필요한 거가 다 준비가 됐으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이런 논리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만 확인해 보시면 되죠. x의 개수가 있는 게 직선의 기울기고 지나는 점이 a, fa 때 우리 어떤 식의 모양에서 띄었으냐면은 a를 대입해서 0이 되게끔 y에다가 fa를 대입해서 0이 되게끔. 왜 하필 0으로 갖다줘야 돼? 0으로 갖다줘야 f'a가 무슨 값이 나오고 항상 등호를 유지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나는 점이 1,3이고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4라고 한다면 x의 개수에다가 4를 세팅하고 x에다가 1을 대입해서 0이 되게끔 y에다가 3을 대입해서 0이 되게끔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해 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쉬운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위에 점이 주어져 있을 경우고 만약에 주어진 조건으로 그 기울기가 m이었다라고 한다면 얘는 m은 뭐겠니? f' 그 a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f'a를 이용해서 기울기를 보고서 그 a 위치를 찾을 수가 있고 그걸 다시 f에다가 대입하시면 돼요. 가장 어려운 유형이 그 외부의 점인데 잠깐만 스크롤 보면 이 곡선 밖에 한 점이 우리 중학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에서도 가장 어려운 유형이었어요. 그때 이제 매개변수 t를 이용하는 건데 그 위에 점을 t, ft로 놓는 거야. 자, 그러면은 그 t만으로 이렇게 지나는 점과 기울기를 다 표현할 수가 있죠. 그때 그 점을 그은 외부의 점이 있을 거 아니야. 얘는 그러니까 접선 그래프가 있고 그 접선이 그어지는 원래 그래프가 있는데 원래 그래프는 안 지나지만 그 접선은 지나는 게 외부의 점이잖아. 이해되시나요? 너무 그냥 휙휙 지나가네. 네? 그래서 이 점은 지나기 때문에 이 점을 여기다 대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직인 직선을 우리 법선이라고 하는데 두 직선이 수직일 때 기울기의 관계식이 어떻게 되죠? 곱한 게 몇이 나옵니다. 모르나요? 마이너스 2. 네, 마이너스 2 나오죠. 아니가 대답 안 한 거죠. 마이너스 2 나오니까 그때 f'A 분의 마이너스 2 이렇게 세팅해 주면 되죠. 기울기를 곱해서 마이너스 2 되게끔. 그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했던 건데 우리 두 직선이 그냥 만나는 거는 그 A점에서 만난다고 할 때 이렇게 함수값이 같은 거였죠. 근데 그 그래프가 갖는 접한다는 기하학적인 상황은 당연히 만나는 거니까 함수값도 같겠지만 접한다라는 그 상황이 이렇게 공통 접선을 갖는, 다시 말해서 접선의 기울기까지 같은 이러한 조건이 추가가 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이렇게 연습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생긴 곡선이 있는데 1,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오래. 내가 알 수 있는 거 1에서의 함수값이 2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5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조건 두 개죠. 모르는 거 A, B죠? 구할 수 있다라는 거지. 자, F1이 2라는 거 먼저 이용을 해볼게요. 기억, 니은. 자, F1은 어떻게 되죠? A 플러스 B 플러스 3. A 플러스 B, 미안해. 1 플러스 1. 그게 얼마다? 이렇게씩 하나 둘 수 있고요. 따라오고 계시죠? 그 다음에 니은은 F'X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F'X가 6X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1. B는 사라지겠네. 자, F'1이 얼마다? 2A 플러스 5인데 걔가 5래.
따라서 A가 0이라는 거 알 수 있죠? A가 0이면 B는 플러스 1인 거 알 수 있죠? 그 두 개 더하면 1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요 2번은 한번 해보시고 지금 안 어렵죠? 네, 그러면 그 2번은 이따 시간 주면 해보시고요. 자, 진도 뺄게요. 수행의 2번. 일단 1,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자,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본격적으로 구해볼게. 자, 곡선 기점 1,2 지나는 점 나왔어요. 내가 필요한 거 그 접선의 기울기가 필요해요. y''은 3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인데 여기서 x가 1일 때 x가 1일 때는 8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8이라는 거야. 기울기가 8이고 지나는 점이 1,2니까 이렇게 쓴다고요. x의 개수 8이어서 기울기 인정, 1,2 대입해서 등호 성립 인정. 그래서 직선 인정 이렇게 되는 거죠. y는 8x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1번 답이에요. 그 다음에 1,2를 지나고 이 점에서 접선의 수직인.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만 마이너스 8분의 1로 바꾸면 되겠죠? 8하고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지난 점은 똑같잖아, 접선도. 자, 저기 접어 다음을, 자, 기울기가 3 x축의 평행. 오케이. 자, 기울기를 뽑는 자판기는 도함수 y'이에요. 2x-3. 그 기울기의 값이 3일 때래. 그러면 x가 3일, 이렇게 역으로 구할 수 있죠. x가 3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저거구나. 그러면 x가 3일 때 함수가 y는 몇입니까? 0이죠. 그러니까 얘는 정리하면 3,0을 지나고 기울기가 3인 그런 직선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자, x축이 평행한데요. x축이 평행한 거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기울기가 얼마인 거니? 0인 거죠. 기울기가 0인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진 그 직선도 있죠. 얘는 그 기울기가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야.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래서 이 노란색 같은 경우에 직선의 방정식이 y는 3 뭐 이런 식으로 정해지죠. 선생님 이게 점 아니에요? x가 뭐예요? x는 부정이라는 뜻이야. 다 된다는 뜻이야. 1,3, 2,3, 3,3, 4,3,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2,3 이렇게. 자, 그 x축이 평행한 거. 다시 말해서 기울기가 0일 때예요. 이게 0일 때 x는 2분의 3이죠. 아니야, 이게 아니지? 맞죠? x가 2분의 3. 그래서 잠깐만. 그래서 x가 2분의 3일 때 저거 x가 2분의 3이면 y는 몇인 거야? y는 4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9죠?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9죠? 자, 그럼 직선의 방정식에다 그대로 대입해 볼게. 기울기가 0이고요. 2분의 3, y 플러스 4 이렇게. 요거는 결국 얘가 날아가니까 y는 4분의 9. 이걸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한 거야. 네. 근데 그럼 만약에 y축이 평행한 건 어떻게 그리나요?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데 얘가 기울기가 무한대로 가니까 그 지점을 특정할 수가 없죠, 접선을. 어딘지. 그 직선의 방정식은 구할 수가 없어요. 접선의 그 접점의 x좌표도 계속 무한대로 발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x축만 물어본 거고. 자, 아래 거 봐보자. 여기 수직이라는 건 기울기가 몇이라는 거니? 이거 기울기 몇이에요? 마이너스 9분의 1이죠. 그럼 기울기가 9라는 거죠? 여기에 접하는가? 기울기도 주어진 거야. y''은 3x제곱 플러스 6x 근데 기울기가 이제 9일 때니까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그러니까 기울기가 1 또는 마이너스 3인 거야. 이렇게.
아니 뭐하면 맞죠? x가 1 또는 마이너스 3인 거, 두 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9인 게 여기서 이제 두 개 그어지는 거죠. 이것도 심화 개념으로 가면은 또 그게 있는데. 자, 이거는 위에가 증가하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죠. 지금 그렇죠? 이렇게 생긴 그래프인데 접선이 몇 개가 나올 거 같니? 이것도 이제 그 여기 모의고사 기출에 나온 건데 이건 되게 심화 개념인데 이 변곡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었을 때 그 영역별로 그 저기 접선의 개수가 막 다 달라지고 그런 내용이 있어요. 지금 그거를 펼쳐놓지는 않을 거고, 그러니까 여기 이 볼록이 바뀌는 요거를 이제 변곡점이라고 하는데 그 변곡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그 선 위에서는 이렇게 두 개를 그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개수가 이제 이걸로 막 이렇게 분류하는 게 있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 때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그 x 값에 따라서 y 값 두 개 해서 구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x가 두 개 나왔죠. 자, y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울기만 뽑은 거니까 x가 1일 때 y가 6이고 x가 마이너스 3일 때 y가 2죠. 그래서 1,6 그 마이너스 3,2 이렇게 두 개 지날 때 저거 하는 거거든. 직선그림식 기울기는 둘 다 9로 공통이고요. 기울기 9이면서 1,6 지나는 게 얘인 거고 마이너스 3,2 지나는 게 얘인 거죠. 자, 그냥 외부의 점은 좀 자세히 해볼게요. 지금 약간 날리고 있는데 해보시라고. 자, 외부의 점. 이 점은 이 곡선 위의 점이 아니야. 외부의 점이야. 그래서 외부의 점일 때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y''은 2x-2인데 내가 여기 위에 점을 모르니까 그거를 t로 놓는다고요. 그래서 지금 기울기는 2t-2죠. 그 다음에 x가 t일 때 y 좌표로 t제곱 마이너스 2t 이렇게. 자, 근데 이 점이 얘는 안 지나도 얘는 지나요. 여기서 그은 거니까 이게 포인트야. 그러니까 여기서 외부의 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이렇게 그으면 얘는 안 지나도 이 직선은 지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0,-4를 대입해 주시면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t 값이 나오겠죠. 0을 대입해 주시면은 마이너스 t니까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2t 그게 마이너스 4. 자, 여기 이렇게 나오고. 자, 그럼 이 2t 지워지고 마이너스 t 제곱이 4. 자, t 제곱이 4. 그러니까 t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오거든. 각각 대입해 주시면 돼요. t가 2일 때 여기는 2 x 마이너스 2 t가 2일 때 여기는 0. 이런 식 하나 나오고요. t가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6 x 플러스 2 여기 플러스 4 플러스 4 플러스 8 이렇게 두 개 나오는 거예요. 세 개만 더 하고 여러분들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이번에 미정계수 결정해 볼 건데 필수예제 6번 봐보세요. 자, 얘는 직선이고 얘는 어떤 곡선이죠. 근데 두 개가 접한데 그러면은 이게 2차식일 때는 우리 막 연립해서 판별식을 쓰기도 했었죠. 네,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지 3차식 이상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실게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의 기울기가 7인 직선을 고르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정보가 없단 말이야. 접점이 어딘지 정보가 없기 때문에 방금 했던 그 t를 또 사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 y''은 그 6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 이렇게 되거든.
근데 내가 지금 접점을 모르니까 아무튼 이게 접선이래. 근데 내가 접점이나 뭐 다른 거 아무것도 모르니까 걔를 t라고 놓으면 그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돼요. x-t에 그 다음에 여기다 t 대입하면 좀 식이 더럽긴 한데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얘가 얘라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6t제곱 플러스 a가 얼마예요? 기울기가 7이라는 거고요. x가 0일 때 y니까 y절편 혹은 그냥 그게 제일 만만하죠. 영대입하는 게 제일 만만하죠. y절편이 마이너스 3이라는 거야. 그래서 x가 0일 때 여기서 y는 몇이 나오냐면요. 0일 때 마이너스 6t 3승 얘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4t 3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at에서 얘랑 지워지고요. 플러스 1이 나오는데 예뻐졌죠? 걔가 얼마야? 마이너스 3이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t값 나오겠죠? 여기서 a값 나오겠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t를 사용하는 유형이 외부에서 그은 접선이랑 이렇게 미정계수 결정할 때 저 t를 사용해요. 얘는 좀 문제 많이 풀어줄게. 여기서 이거 마이너스 4고 그러니까 t 3승이 1이기 때문에 이거 인수분해 하시면 하나의 실분과 두 개 혹은 나온 거 x 오메가 3승이 그 유형 1학년 때 했던 거 기억나세요? t가 1 하나 나오거든? 뭔 말인지 몰라? 이거 인수분해 하면은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 요거잖아. 여기서는 판별식 t가 0보다 작다 나오잖아. t가 1 하나 나와요. t가 1 하나야. 근데 실수에서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으니까 그럼 a는 1이죠.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러면은 잠깐만 요거는 좀 멀리 안 가고 2번 한번 해보시겠어요? 될 것 같아요. 오케이. 필수의 7번 한번 보실게요. 그래서 클리닉 시간에 못다한 문제는 충분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뀌어라. 이게 잠깐만 저거라서 느린 거. 이 강의실 원래 와이파이가 되지? 그래서 내 지금 나 이거 이게 지금 얘하고 다 내 핸드폰 핫스팟을 들고 있거든? 이게 좀 이렇게 눌릴 때가 있어. 지금 핫스팟이 내가 그 요금제 그거거든. 데이터 다 쓰면은 좀 느려지는 걸로 한 거라서. 재연결 좀 할게요. 자, 이 문제를 보자. 자, 두 개가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접하는 거예요. 접하는 거면은 두 가지 정보가 녹아낸다고 했죠? 그러니까 교집합인 거야, 얘가. 그러니까 1,-1을 얘도 지나는 거고 얘도 지나는 거거든요. 일단 1,-2를 대입하는 거를 여기다 쓰고요. 그 다음에 1에서의 그 접선, 얘를 F, 얘를 G라고 했을 때 F'1이 G'1이랑 같은 걸 아래에다 써볼게요. 1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1이 저거니까 마이너스 3이죠. 그 다음에 1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니까 C는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 요거 미분해 주시면은 2x 플러스 A이고 요거 미분해 주시면은 이제 마이너스 3x 제곱인데 여기다가 1을 대입했을 때 즉 a 플러스 2랑 마이너스 3이랑 같은 거라서 따라서 a는 마이너스 5가 되고요. a가 마이너스 5니까 b는 2가 되겠죠. 접할 때는 이렇게 두 가지 조건 나온다는 거 그 포인트만 아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그 접하는데 그 공통 접선의 이제 방정식을
구하라 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은 A에다가 저기 자 1,2가 접하는 점이니까 1을 대입했을 때 그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죠? 그쵸? 여기다 대입하면 자, 그러면 마이너스 3에 지나는 점이 저거니까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게 이제 접선의 방정식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그 교점에서 이제 수직일 때 접선이 누가 내가 쓰나? 그려졌나? 접선이 수직일 때 잠깐만요. 와이파이랑 안 뚫어나갔고 어딨지? 됐네요. 자, 이번에는 1,1에서 만나는데 접선이 수직이 돼요. 그러니까 1,1은 둘 다 지나는 점이죠. 그래서 여기 지나는 거 확인되고 A 더하기 B가 1이라는 식 하나 나오고요. 지나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의 그 구분해 주시고 Y''은 3x제곱이고 여기서의 그 다른 Y의 프라임은 2ax 플러스 b인데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3이고 얘는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2a 플러스 b인데 그 두 개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다. 이런 관계식을 얻어낼 수가 있죠. 그 이거는 이제 6a 양면 3으로 나눠주시면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은 아래식에서 윗식을 빼주면 a만 남게 되죠. a가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오게 되고 넘겨주시면 b는 3분의 7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 중요한 편극값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편극값 정리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일단 논리가 그 우리 연속성을 보였을 때 두 가지 정리를 배웠죠. 사익값 정리하고 그 다음에 최대차수 정리 배웠던 거 기억나요? 이건 본기를 정리해볼까? 그러니까 어떤 fx가 y는 fx가 해고간 a, b에서 연속이고 이때 이제 a, b를 해고간 a, b에서 연속함수라고 얘기하는데 그 연속일 때 최대 최소가 반드시 존재한다 이런 의미였고 사이값 정리는 그 A, B가 이제 요 기억이면 기억 조건 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 조건이 FA하고 FB가 부호가 다를 경우에 뭐가 존재한다? 그 A, B 사이에 어떤 C에 대해서 FC는 0인 지점이 존재한다 이거였죠? 지금 이렇게 이게 사이값 정리였죠. 사이값 정리의 원리가 F가 안 끊어져 있으면 여기 이런 상황에서 여기를 건드리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느낌이었거든. 이거의 미분 버전이 이제 평가 정리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평가 정리는 그 일단 연속인 건 당연히 깔려야죠. 미분이라는 게 연속이 되어야 그 다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제 개구간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면 되는 거고 FA, FB가 이제 같으면 그림을 그려볼게. 자, 어떤 X축이 이렇게 있는데 A하고 B에서
함수값이 이렇게 똑같아요. 그럼 당연히 이거 사이의 평균 변화율은 0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사이에 어떤 C가 존재하는데 그 C에서 반드시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지점이 한 번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B의 그래프가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그 그래프도 있겠지만 이런 굴곡을 가는 그래프도 있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AB 사이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두 점 사이 평균 변화율이랑 같아지는 그 접선이 하나 존재한다라는 게 일단 기본적인 그 설명인데 그러니까 엄연히 말해서 사이값 정리하고 좀 비슷한 결이 있긴 하지만 분명히 이제 구분이 되는 내용으로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떤 효용성을 갖냐면은 시골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 FB 빼기 FA B-A 얘가 이제 평균값이죠. 걔하고 똑같은 F'C가 A, B 사이에 존재한다. 근데 이제 폐구간 AB에서 연속이고 개구간 AB에서 미분 가능. 자, 이 전제 조건 하에서 얘가 성립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 실전에서 어떻게 쓰냐면요. 이 평균값을 단순한 어떤 도함수의 함수값으로 대체해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는 좀 고난이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롤의 정리는 이런 식으로 두 개의 함수값이 이제 같을 때를 가리키고요. 그러니까 얘는 평균값 정리인데, 그러니까 평균값 정리 중에서 평균값이 0일 때가 롤의 정리가 되는 거거든. 롤의 정리는 이제 그 기울기가 F'C가 이제 0일 때인 거야. 그러니까 평균값 정리가 좀 더 일반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아래 쓴 건 평균값 정리로서, 그러니까 이렇게 함수값이 같은 거는 이제 평균값이 0이니까 저기 롤의 정리에 대한 설명이고, 이렇게 A하고 B하고 이제 함수값이 이렇게 다른 상황이 있는 거야. 두 개 연결하는 평균 변화율이 저 직선의 기울기겠죠. 근데 이제 A, B를 실제 연결하는 fx가 뭐 이렇게 있을 때 걔하고 이제 기울기가 똑같은 평행한 접선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게 평균값 정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평균값 정리 중에서 평균값이 0일 때는 이제 롤이라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따서 이제 정리로 재정리를 한 건데, 그러니까 수학적인 역사에 대해서는 지식이 없고요. 그 개념만 조금 적용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거의 이제 실전 문제 풀이에서의 효용성은 이 복잡한 걸 이렇게 단순화시키는데 그 의미가 있는 거야. 그거 말고는 다른 방식으로 저기 계산이 될 때가 많이 없거든요. 자, 롤의 정리를 이용하여 뭘 구하냐? C를 구하는 거죠. 다항함수니까 폐구간 1부터 3까지에서 연속이죠. 개구간 1부터 3까지에서 미분 가능하죠. 그래서 얘는 이제 롤의 정리, 평균값 정리를 적용시킬 수 있는 대상이 된 거야. 그럼 1하고 3에서 지금 얘는 기울기 평균 변화율이 0이잖아. 둘이 똑같이 함수값이 3이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F'X를 구하면 4-2x인데 여기다가 어떤 C를 대입을 할 거야. 그럼 4-2C겠죠. 4-2C가 얘네 사이 그 평균 분할인 0이랑 같은 C가 2가 존재하겠죠. 2가 1하고 3 사이에 있죠. 이렇게 무조건 존재한다라는 정리예요. 그러니까 정리는 증명이 끝났기 때문에 팩트에 해당이 되고 저렇게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이제 증명해 주는 거를 보여줄게요. 얘도 똑같이 F'X가 그러니까 지금 롤의 정리를 쓰는 거기 때문에 얘네 두 사이의 기울기는 무조건 이제 0이 나오게 돼. 평균 변화율.
F'X가 3X제곱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걸 전제로 깔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3 이렇게. 그러니까 C를 대입했으면 그 기울기가 0인 C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근데 여기 사이에 있는 걸 골라야 돼. 그 플러스 1만 답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롤의 정리가 얘네 그 개구간 안에서 그러니까 그 구간이 개구간 폐구간이 헷갈리죠. 폐구간에서 연속, 개구간에서 미분 가능, 그 다음에 개구간에서 C값 존재해야 돼요. 폐, 개, 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다음 여기까지 해보고 우리 이제 문제 풀어보고 갑시다. 자, 이번엔 평균값 정리인데 평균값 정리는 기울기가 0이 아닐 수도 있어요. 0일 수도 있는데 0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평균값 정리에 대해서 이렇게 딱 물어보면은 뭐 어디서 어떤 구간에서 연속이고 어떤 구간에서 미분 가능했을 때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해보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1번을 한번 해볼게요. 자, F1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 그다음에 X의 변화량은 2. 자, 평균 변화를 구한 거죠. F1은 6이고요. F 마이너스 1은 2예요. 그래서 평균 변화율이 2가 나오게 돼요. 자, 그럼 내가 F 프라임 X를 구할 건데 6X 플러스 2 여기다 C를 대입했을 때 60 플러스 2가 나오게 되죠. 얘가 이제 순간 변화율인데 그게 평균 변화율인 2하고 똑같은 C값이 존재한다. 어디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죠? 존재가 무조건 하게 되고 그러니까 존재를 하는 게 확실히 정리가 됐으니까 우리는 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2번 0하고 3 사이에서 평균 변화율을 구해보시면 X의 변화량은 3이고 자, 27이랑 6, 33 그래서 평균 변화율은 11이죠. 그래서 F'X를 내가 계산했을 때 3X제곱 플러스 2인데 어떤 3C제곱 플러스 2를 했을 때 걔가 11이 나온 값이 존재한다. 그러면 두 개가 나오죠. 9니까 3이니까 C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오는데 둘 다 되나요? 아니라고요. 평균값 정리에 따르면 여기 사이에 있는 애만, 개구간 사이에 있는 애만. 그래서 루트 3만 정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평균값 정리를 제대로 이해하면서 그 범위에 걸맞는 것만 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스텝 2는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약간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최적화하는 좀 문제풀이에 대한 그 개념 정리도 필요하고 실력업이랑 그거를 이제 몰아서 좀 해설 강의로 다 해주고요. 그때는 좀 진도가 안 나가겠죠. 그러면은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진도를 나가고서 여러분들이 숙제를 해왔고 그 숙제를 나한테 제출을 했는데 먼저 5개념을 적용해서 풀고 있거나 혹은 혼자 풀려니까 막 건들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지금의 진도 진행 방식을 팍 낮출 수 있어.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혼자 약간 이 정도의 최소한의 필수적인 도움만 받고서 무난하게 숙제를 정확하게 5개념을 잡지 않고 진행해 나간다면 우리는 진도를 빨리 나가는 이점을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머릿속에 잘 정리가 안 되면 참지 말고 좀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오늘 진도는 증가와 감소까지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함수의 상태를 얘기할 때 쓸 수 있는 두 가지 단어야. 이 함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식적으로 수학적 식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x1, x2가 대소관계가 이렇게 되는데 내가 함수 값을 대입했을 때도 자, 이렇게 됐다. 요거를 우리는 이제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로 x가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함수 값을 오히려 감소했다면 얘는 이 함수가 감소 상태인 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뭐 증가와 감소가 반복되는 이런 걸 한번 예시로 들어볼까? 내가 이렇게 세 지점을 한번 잡아볼게. 유관상으로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서 여기까지 x는 무조건 증가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는 증가해. 근데 봐봐, y 값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증가한 상태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야. 저 사이에서 얘는 x가 증가했는데 y가 이렇게 감소했기 때문에 감소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함수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두 지점 사이의 증가 감소고요. 이걸 이제 순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f'x를 사용할 수가 있죠. f'x가 양수면 예를 들어서 이 지점이 c인데 여기가 c인데 f'x가 지금 c가 0보다 작죠. 접선의 기울기가. 그러니까 저 순간에서는 감소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순간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극단적으로 어떤 구간이 있는데 접선의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그 기울기가 양수예요. 그 구간을 뭐 이렇게 잘라볼게. A부터 B까지. 그럼 내가 A부터 B까지 증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짚을 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x에 대해서 f'x가 단 하나의 x도 거스르지 않고 0보다 클 때 당연히 지금 하고 있는 말처럼 증가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이런 상태는 어떨까? 이렇게 잠깐 쉬다가 올라가는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3차 함수 중에. 그죠? 요거는 이제 f'x가 항상 0보다 크진 않죠. 0보다 같은 순간이 존재하죠. 이런 거를 이제 단조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해. 당연히 얘는 이제 단조 감소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됐어. 증가하다가 감소 상태가 섞였어. 그럼 여기하고 여기 사이를 그걸 대체적으로 이 점과 이 점을 짚어서 이 점과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갔을 때는 증가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 구간에 대해서는 증가했다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감소하는 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일반화해서 얘기를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함수의 상태에 대해서 묘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조 증가에 대한 얘기가 이제 여기 개념 3번에 나와 있는데, 자, 이 3번하고 2번을 이제 잘 구분해서 정리하는 게 포인트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이제 가정과 결론이 바뀌죠. F'이 0보다 크면 걔는 증가한다고 얘기를 해. 이게 참인 명제네. 근데 이제 3번에서 요거를 보면은 증가라는 말이 먼저 나왔어요. 그러면은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래.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정리해보면 이 개념이 2번에 3번의 말을 좀 정리해볼게. 2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 3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 얘는 증가하면 모든 x에 대하여 요구에 성립한다라고 얘기했고, 2번에서는 f'x가 0보다 크면 얘는 증가한다. 모든 그거에서 증가한다. 그러니까 모든이란 단어가 다 여기 뒤에 붙어 있죠. 모든 x에 대하여 다 같이 붙어 있구나. 모든 x 다음에 그쵸,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같이 다니죠. 이렇게. 그러니까 2번하고 3번이 다 이제 참인 거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가하고 있는 상태가 필요 조건이라는 거죠. 더 큰 전제라는 거야. 증가하고 있는 상태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함수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말은 f'x가 0보다 큰 것도 있고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아까 그런 케이스도 있다고. 두 개를 묶어서 증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얘만 봤을 때도 증가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대소관계, 집합의 대소관계. 증가하고 필요충분 조건 똑같은 거는 요거예요. 단조 증가를 포함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 두 개 봐볼게요. 증가 감소를 조사하시고, 증가 상태하고 감소 상태를 조사하는 방법은, 내가 변화량을 보면 되는 거니까 F'X라는 도구가 필요해요. 3X제곱 마이너스 3인데,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또 알 수가 있죠. 혹은 부등식은 뭐 반대니까. 자, 기울기가 아무래도 작은 게 감소하는 상태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얘는 음수니까 감소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의 x가 1 또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상태에서는 증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감소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거를 정확히 표현하면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1일 때를 껴서 얘기해 줄 수 있는데, 딱 그 같을 때까지는 증가 감소에도 다 포함이 되니까, 우리 그 구간 표시하는 걸로 얘기를 해보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까지는 증가고요. 1부터 무한대까지는 감소. 이렇게가 증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1에 여기는 감소. 그러니까 1하고 마이너스 1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죠. 이렇게. 왜냐하면 같은 부분까지 이제 같이 껴주는 거니까. 그 다음에 3차 함수. 실수 집합에서 증가하도록 하는 걸 구하시오. 자, 증가 감소를 논할 때 F'X가 필요해요. 변화량이니까. 이 변화량이 양수면 증가, 음수면 감소니까. 3x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인데, 자, 얘가 증가하도록 해야 된대. 그러면은 0보다 큰 것만 되나요? 같은 것도 된다 이 소리야. 크거나 같은 거. 자, 그러면은 이건 2차식이죠. 3차식을 미분했으니까 2차식이 나오죠. 2차식이 항상 0보다 큰 거를 그래프로 그리면은 요런 상황 아닌가요? 요런 상황 아닌가요? 이 두 개를 다 포함하죠? 이 그래프의 개형을 나타내는 판별식 꼴이 어떻게 됐죠? d가 0보다 작을 때, d가 0일 때. 이 두 개를 다 합쳐서 쓰는 거니까. 자, 4분의 d를 써볼까? 4분의 d는 여기는 a제곱 마이너스 3a죠. 얘가, 자, 이거 증가한다고 해서 0보다 크다고 하면 안 돼. 0보다 작아야지만 항상 양수인 거니까, 요거니까 0하고 3 사이 구간이죠. 그래서 0하고 3의 폐 사이 구간이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구간이. 자, 13번까지 하고 그동안 이제 여러분들 문제 풀면서 내가 좀 백업을 해볼게요. 그래서 증가 감소에서 포인트만 다시 얘기를 해보자면, 증가라는 거는 결국 똑같은 게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의미해요. 같은 것도 포함이 된다는 게 포인트예요. 자, 0하고 3 사이에서 감소하도록 하는 A 값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이 말은 이거를 이제 묻는 걸 한 줄 요약하면은 F'X가 0하고 3 사이에서 0보다 작거나 같은 이걸 만족시켜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A 값의 범위. 자, F'X를 먼저 보여볼게요. 자, 앞에를 봐주세요.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인데, 얘는 아래로 볼록한 녀석이고 뭐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얘가 막 움직임에 따라서 x축의 위치가 이렇게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건데, 자, 0하고 3 사이에서 감소하려면
그 0하고 3이 그러니까 이 하얀색은 A 값에 의해서 지금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애야. 근데 0하고 3 사이에서 감소가 하려면 그 되는 것 중에 하나 샘플을 내가 잡아보면 이런 거 괜찮겠죠. 0하고 3 사이에서 다 음수잖아. 이런 거 고르라는 거야. 이런 거 다 되는 거. 자, 이거 뭐예요? 우리 두 실근의 위치 관계라고. A 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죠. 두 실근의 위치 관계. 자, 얘는 그럼 어떤 논리를 풀어야 될까요? 감소. 이게 이제 그 저거거든? 두 실근의 위치 관계 수학 3에서 했던 거, 수학 3 부등식의 마지막에 나왔던 거. 그거를 조금 정리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그 이차함수에서 두 근이 어떤 P하고 Q 사이에 있기 위한 그 부등식 3개 뽑는 그런 좀 어려운 개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두 근이 어떤 주어진 구간에 밖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결론부터 말하면 F'0가 0보다 작거나 같고 F'3이 동시에 0보다 작거나 같은 요게 이제 최종 정답이긴 하거든. 자, 왜냐하면 뭐라 얘기해야 되지? 어떤 함수가 0보다 작은 게 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2차 함수 기준으로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기준으로 음수인 함수값이 존재한다라는 거는 자동으로 두 개의 근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왜냐면 생각해봐. 2차 함수 그래프의 x축과의 관계는 이 세 개밖에 없어요. 경우의 수가. 아시죠 이거? 두실근, 뭐 중근, 허근 이거 아시죠? 얘네들은 음수에서의 함수값이 없죠. 이 말은 음수에서 함수값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스타트가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동의하시죠? 경우가 3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방에서 도둑질이 뭔가 살인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방에서 발견된 머리가 노란 머리밖에 없어. 그럼 노란 머리가 범인이잖아. 약간 그런 느낌 맹키로 이참수가 이렇게 3개의 종류의 관계밖에 없어요. X축이랑. 근데 음수의 함수값을 갖는 애는 얘밖에 없다고. 지금 우리는 F'X가 이제 음수인 상황을 찾는 거잖아. 그러면 일단 우리 두 실근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기저에 깔고 가는 거예요. 이 부등식을 세는 것 자체가. 자, 그리고 0하고 3 작은 거하고 큰 거가 있을 때 작은 거에서 음수면 작은 거에서 음수고 큰 거에서 음수면 큰 거보다 더 커져야 이제 양수가 되고 작은 거보다 더 작아져야 양수가 되니까 이렇게 말하면 좀 이제 뭔가 정리가 좀 안 될 것 같고 그거를 펴서 보여줄게요. 잠깐만. 일단 이거 답부터 좀 내봅시다. 0을 대입하면은 얘는 이걸 대입하면 되는 거는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죠. 3을 대입하면 27 빼기 저기 18이니까 9니까 A가 그 마이너스 9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이거의 이제 공통 범위는 얘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답이 되는 건데, 지금 이게 아마 여기서 좀 되게 헷갈린 느낌이 들었을 거야. 그래서 내가 그 개념 원리를 펴서 보여줄게. 수학상에 부등식에 마지막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요 내용이거든요. 잠시만. 그런 것 좀 치우고. 자, 우리 언젠가 봤던 경험이 있는 녀석들입니다. 자, 4가지 케이스가 있었죠. 뭐 케이스를 중에 하는데
어떤 P라는 기준을 갖고 두 분이 이제 오른쪽에 있는 상황을 나타내는 부등식을 뽑아내는 것도 있었고,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그 다음 그 기준값의 왼쪽에 있기 위한 조건, 그 기판축이라고 하죠. 기준값에서의 한 수값, 한 별씩, 그 다음에 축의 강등식, 이렇게 기판축 200강기죠. 그걸로 했던 건데, 자, 요걸 봐보세요. 얘는 되게 심플하죠, 다른 거에 비해서. 왜 그런지 봐봐. P에서 음수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얘를 커버치는 거라니까. 그래서 안 써줘도 됐던 거야. 그래서 이 기준값에서의 그 기판축이 이제 3요소인데, 그 판별식이 얘가 지금 먹고 있죠. 기준값 썼죠. 그 다음에 축의 강등식이 의미가 없어서 얘는 부등식이 한 개만 나왔던 거거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두 기준값 안쪽에 근이 있는 경우, 이거는 이제 여기서 안 다뤄진 건데, 그 얘를 접목시키면 이거거든. 그 근이 두 개의 어떤 그 기준값 바깥쪽에 있는 그 케이스야. 그거는 이제 하나 더 정리하면은 이제 여기서 먼저 잡고 여기서 먼저 잡고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요거 확정해서 Q 하나 더 버리면 되는 거잖아. FQ가 그러니까 요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막막하게 느낄 거 없이 그냥 이렇게 좀 공간해 보시면 되는 건데, 아까 어쨌든가 지금 이 문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어디가 수학 2인가요? 수학 2로 돌아가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요 구간 안에서 감소하는, 그러니까 그 상황을 그림을 그리면 이제 요걸 나타낸 거야. 영화고 상황에서 감소니까 다 음수였으면 좋겠대. 요 상황이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배웠던 개념 중에 두 실근의 위치 관계라는 개념에 부합이 되는 내용이고, 거기서 그 상황이 되기 위한 부등식을 세울 수가 있고, 그래서 그 부등식의 범위. 이거 하나 더 해볼게요. R 확인 체크. 97번 같은 거 해보면 되죠? 저거 96번도 해당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건 좀 이거만큼 좀 여러분들 더 해보죠. 이거 하다 보면 시간이 되겠네. 아래 확인 체크 같이 해보고 마칠 테니까, 대신에 이렇게 나가는 대신에 여러분 확인 체크를 채점까지, 풀이까지 채점까지 잘 해오셔야 이게 가능합니다. 닫힌 구간 마이너스 2하고 1에서 증가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변화를 나타내는 F'X의 부호가 플러스면 증가, 마이너스면 감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이너스 2하고 1에서 항상 양수로 머무는 그런 모습 보여줘,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보여주면 돼요. F'X는 어떻게 되냐면 그렇죠? 마이너스 12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36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위로 블록한 어떤 녀석인데, 그 녀석이 마이너스 2하고 1에서만큼은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여줘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되는 거 좀 여러 개 그림 다 그려볼까요? 마이너스 2하고 1에서 이렇게 겹쳐서 이것도 되죠? 당연히 이거는 너무 좋죠? 오 땡큐, 대환영이죠? 근데 여기서 살짝 내려가 볼까? 얘부터는 안 되는 거, 다른 색깔로 해보자. 빨간색부터는 안 되죠? 왜냐면은 야, 여기서도 증가하라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빨간색부터는 안 되고 딱 이 노란색까지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되는 거를 이렇게 다 겹치라면은 막 이렇게 노란색이 다 되는 거예요. 빨간색은 안 되고. 자, 그렇게 해볼 수 있는데, 자, 그럼 저 노란색들을 가리키는 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2에서 그리고 1에서 얘네들은 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성질이 그림에서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되는 것들을 내가 노란색으로 그냥 신나게 다 그려봤어. 그리고 걔네들을 이렇게 보니까 다 어떠니?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이 0인 것까지 괜찮아. 근데 0보다 크면 나이스죠. 1에서 함수값이 0인 것까지 괜찮아? 1보다 크면 나이스죠. C가 어떻게 돼요? F'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F'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 자, 두 개 더. 자, 97번. 자, 얘는 앞에하고 다른 게 뭐예요? 최고창이 양수여서 아래로 굴러긴 녀석인데 닫힌 구간에서 증가하래. 그러니까 F'X가 지금 3x 제곱 ax 플러스 1인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1하고 1에서 이렇게 위로 볼록 그 상황이 아니라 아래로 볼록인데 양수이려면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되니?
이렇게 되는 거 하나 괜찮죠? 그 다음에 다 양수잖아, 그치? 당연히 이렇게도 개나 쓰죠, 그쵸? 근데 또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죠. 그러니까 노란색, 파란색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란색 케이스에는 어떻게 되면 돼? 1에서 F'1에서 그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이때는 이제 뭐가 들어가? 기판축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얘는 축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축이 여기 오른쪽에 있을 때고 얘는 축이 이제 왼쪽에 있을 때잖아. 그 축을 고려하지 않고 얘만 딱 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F'에서 0보다 크 같은 거 우리는 여기라고 생각하고 그랬지만 여기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거는 얘가 0보다 큰 거를 보장해 주진 않거든. 그리고 그거를 그러니까 이 노란색과 파란색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얘는 케이스 1 그 다음에 파란색은 케이스 2 이렇게 말이죠. 자, 근데 이 두 경우를 생각을 해볼 건데, 그러니까 그 선생님 저 이런 거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수학에서 원래 어려운 문제 풀 때 문제에서 제시하는 상황을 찾아라 할 때 이 정도의 추리나 추론이 들어가거든. 그래서 몇 개 이렇게 그려보고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동시에 양수이거나 동시에 양수인 경우 두 개의 공통点. 이거이면서 이렇게 해버리면 더 되려나? 이렇게 두 개가 동시에 양수인 구간. 그럼 자연스럽게 두 개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주거 생각하는데. 자, 케이스 1, 2를 통합해서 이걸로 해볼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럼 1을 대입하면은 a 플러스 4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4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고 잠깐만. a 플러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고 동시에 a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가 그거니까 0보다 작거나 같은, 즉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4보다 작은 이 구간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최종 정리를 하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 상황, 지금 일단 할 수 있는 거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죠.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에서 이 구간에서 0보다 클 수 있는 상황이 요거 말고 다른 케이스가 존재하니? 또 이런 케이스도 존재할 수 있네. 어떤 케이스? 이런 케이스. 이렇게 되는 케이스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렇게 세 개의 케이스 존재하는데 이 세 개의 케이스를 다 포함하는 게 마이너스 1, 1과 1에서 동시에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인데 여기가 또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죠. 이런 경우도 생각을 해줘야겠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98번 잠깐 한번 먼저 해보세요. 그리고 97번을 좀 다시 해봅시다. 지금 난이도가 중상 정도로 느끼면 이 난이도를 하루 조정해 줄게요. 우리 최대 최소 정리 배웠었죠. 연속이죠. 해보완이죠. 최대 최소가 무조건 존재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게 항상 0보다 큰 곳에 있거나 항상 0보다 자꾸 그거 하고 있는 거잖아. 이때는 최대값이 구해갖고 0보다 작다 쓰시면 되는 거고요. 얘는 최소값을 구해서 0보다 크다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그렇게 막 고상하게 막 여러 가지 그림 그리고 그렇게 접근을 해도 가는데 그거는 조금 더 그냥 헷갈리게 하는 논리인 거예요. 그래서 97번이 이제 굉장히 갑자기 쉬운 문제가 되는데, 자 F'X를 봐보세요. F'X는 3X제곱 플러스 A죠. 자, 2차식이니까 연속이란 말이에요. 해보완이란 말이에요. 최대치의 종류에 따라서 얘는 여기 안에서 최대치도가 다 존재해요. 근데 항상 증가하려고 하면은 내가 F'X가 항상 뭐인 걸 보여야 돼? 답변해주세요.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보이면 되는 거죠. 그럼 생각해봐. fx가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얘가 다 0보다 큰 거를 보이고 싶으면 가장 작은 놈만 조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항상 0보다 작기를 원한다면 가장 큰 놈만 조사해갖고
그 비교 작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학 갔을 때 우리 하는 행동이 뭐예요? 이반 짱이 누구야? 그래서 그 짱을 조지면 내가 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값을 조지면은 그 되는 상황이고 최대값을 조지면 되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 이거는 축이 x는 0이죠. 0에서 최소값 a를 갖거든.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은 싹 다 0보다 커지거든. 자, 요거까지 해볼까? 감소하는 구간이 감소하는 구간이 1하고 5래요. 그러니까 98번까지 같이 해보고 마칠게. 자, 증감을 볼 때 F'X는 6x 제곱인데 마이너스 6ax 플러스 6의 a 마이너스 1. 자, 이거 묶어둘게 일부러.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 마이너스 1. 그러면 a 마이너스 1에 1에다가 그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그 더하면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이거 인수분해 하면은 그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에 여기 6이죠? 자, 감소하는 구간이 자, 이 그래프 그려보면은 얘는 그래프가 a 마이너스 1이 더 크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감소하는 구간을 말하라고 했어. 그러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말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말장난인데. 자, 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가리켜서 감소하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죠. 구간을 먼저 말하고. 근데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구간은 감소 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럼 감소 중인 걸 얘기를 할 때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말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식에서 감소하는 구간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표현하지 않았으니까. 자, 감소하는 구간은 예를 들어서 내가 더 좁은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 베타 사이다. 그러면 감소하는 구간은 실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더 큰 전지잖아.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이 바뀐 거라고요. 어쨌든 간에 다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을 마무리 지으면은 지금 얘가 1하고 a-1인데 a-1이 더 1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첫 번째 a-1이 1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구간이 1부터 5까지라고 했나? 1부터 5까지일 때 그러니까 여기가 5라는 거죠? 그러면 a가 6인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a가 2보다 클 때죠. 이거 답이 되죠. 근데 a-1이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a-1이 1보다 작을 수도 있거든? 같은 것도 하나 넣어줘야 되죠. 1보다 같거나 작을 때. 자, 그러면은 그 여기가 그 a-1이고 여기가 1인데 그럼 여기 1하고 5가 같아질 수가 없죠. 여기서 다르죠? 그래서 답이 이거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진도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